예측 모의고사를 목소리 버전으로 올립니다. 그럼 재미있게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구독, 댓글, 좋아요. 1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보상 유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젊은 세대에게 모범이 될 노인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1. 제도적 보상. 2. 경제적 보상. 3. 정서적 보상. 4. 정치적 보상. 5. 심리적 보상. 정답은 4번. 정치적 보상입니다. 연금이나 건보는 제도잖아요. 복지관과 경로당도 제도적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제도적 보상이고,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사용하게 하는 것도 제도적 보상이에요.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은 제도가 아니라 기념일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도가 아닌 정치적 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감이 되는 노인을 선정해서 포상하는 것은 정치적 보상이고요. 여러 가지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경제적 보상에 해당하고, 노인의 지수적 정신적 문화유산을 전수하는 방법으로는 노인에게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거나 기록물을 만들거나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 등입니다. 어버이날, 노인의 날은 정치적 보상. 어버이날, 노인의 날은 정치적 보상. 정치적 보상입니다. 2번.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조심성의 증가. 2. 내향성의 감소. 3. 의존성의 감소. 4. 경직성의 감소. 5. 융통성의 증가. 정답은 1.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노인이 되면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지고,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면 자신감도 떨어지게 마련이라, 젊을 때보다 외향적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향성이 증가하게 되고, 의존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노인은 하던 대로 하려는 습성이 있어서 생활 습관이나 생각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으니까 경직성은 증가하고 융통성은 감소된다고 할 수 있죠. 노년기의 특성을 기억해 볼까요? 노인의 특성은 잔존 능력이 저하되고 비가역적 진행이 특징입니다. 내향성, 조심성, 경직성, 의존성이 증가하고 해오던 역할이 상실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감도 상실되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강해집니다. 노인이 되면 젊을 때보다 경제적 활동이 감소되기 때문에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관계가 위축됩니다. 3번. 다음 내용은 어떤 가족 형태일까요? 기혁 씨의 부모는 니은 빌라 가동에 살고 있다. 석 달 전 결혼한 기혁 씨는 부모와 같은 니은 빌라 다동에 살면서 연로한 부모를 보살핀다. 1. 노인 부양가족. 2. 수정확대가족. 3. 다가구 가족. 4. 다주택가족. 5. 빈둥지 증후군 가족. 정답은 2. 수정확대가족입니다. 노부부끼리 살거나 노인이 포함된 가족을 노인 가족이라고 합니다. 자녀의 결혼으로 부부만 남게 될 때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노인 부모의 근처에 살면서 보살피고
부양하는 형태를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합니다. 근처에 살면서 부양하는 것은 수정 확대 가족,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4번.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입소자 6인 이내 시설 2. 입소자 9인 이내 시설 3. 입소자 10인 이상 시설 4. 노인들의 자율적 친목 도모를 위한 시설 5. 노인을 주간 동안 입소시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정답은 2. 입소자 9인 이내 시설입니다. 입소자가 10인 이상인 시설은 노인요양시설입니다. 노인들의 자율적 친목 도모를 위한 시설은 경로당이고요. 노인을 주간 동안 입소시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은 주야간보호입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의료복지시설인데요. 시설은 10인 이상의 대상자를 모실 수 있고, 가정은 9인 이내의 대상자를 모실 수 있어요. 시옷을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이렇게 시옷을 기억하면 외우기 쉬워요. 가정과 연관된 단어가 식구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9인 이내, 식구의 9, 9인 이내,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시설 10인 이상, 가정 9인 이내, 시설 10인 이상, 가정 9인 이내. 시설 문제가 출제됐을 때 정답 고르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시험 문제에 학습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노인 교실을 정답으로 고르면 돼요. 자율여가 활동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경로당을 정답으로 고르세요. 시험 문제에 하루 중 일정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주야간 보호를 정답으로 고르시고요. 주간의 입소, 야간의 입소라는 단어가 있으면 주야간 보호를 정답으로 고르세요. 단기간 입소라는 단어가 있으면 단기 보호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5번)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혈관성 치매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45세 남자 2.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72세 여자 3. 알츠하이머병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77세 남자 4. 파킨슨병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 5. 간염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6세 여자 정답은 5. 간염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6세 여자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45세라 하더라도 급여 대상자에 해당하고요. 결핵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지만 신체 활동이 어렵고 65세가 넘은 72세이기 때문에 급여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노인성 질환이죠. 그러면서 77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급여 대상자에 해당되고요. 파킨슨병은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급여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66세이면서 간염으로 입원 중인 분은 급여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는 어떤 분들이 해당될까요? 거동이 불편해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6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시 일상생활 수행 동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양치질하기, 옮겨 앉기, 요리하기, 화분 가꾸기 2. 옷 입기, 목욕하기, 체위 변경하기, 방 밖으로 나오기 3. 대변 조절하기, 휴대폰 사용하기, 장보기, 정리정돈하기 4. 화장실 사용하기, 일어나 앉기, 책 읽기, 노래 부르기
5. 세수하기, 식사하기, 물건값 계산하기, 악기 연주하기. 정답은 2. 옷 입기, 목욕하기, 체위 변경하기, 방 밖으로 나오기입니다. 일상생활 수행 동작으로는 세수, 식사, 옷 입기, 옮겨 앉기, 일어나 앉기, 양치질, 목욕, 대소변 조절, 화장실 사용, 체위 변경, 방 밖으로 나오기가 해당됩니다. 일상생활 중에 제일 기본적인 것들이죠. 7번. 대상자가 상한 식품을 버리지 못하게 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상한 식품으로 인한 책임은 대상자에게 있다고 이야기한다. 2. 상한 식품은 대상자의 허락 없이 요양보호사의 재량으로 버릴 수 있다. 3. 대상자 가족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가족이 보는 가운데서 정리한다. 4.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하여 결정한다. 5.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대상자 몰래 버린다. 정답은 3. 대상자 가족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가족이 보는 가운데서 정리한다입니다. 8번. 다음 내용의 노인이 침해받은 권리는 무엇일까요? 거동이 불편한 기억 시 할아버지는 자녀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시설에서 휴대전화를 주지 않고 방에 별도의 전화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만 이야기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기억 시 할아버지는 자주 외롭다는 하소연을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9번.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다음 연락과 왕래를 두절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무엇일까요? 1. 유기. 2. 방임. 3. 신체적 학대. 4. 경제적 학대. 5. 정서적 학대. 정답은 1. 유기입니다. 노인 학대에서 중요한 내용을 기억해 볼까요?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 않기,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만들기, 배회하게 만들기, 부양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유기에 해당됩니다. 방임은 방치하고 떠돌게 만들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해서 악취가 풍기게 하거나 욕창이나 염증을 발생시키거나 필요한 보장구를 제공 않는 것 등입니다. 보장구는 들리,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을 말합니다. 신체적 학대는 집안의 특정 장소에서 못 나가게 하는 것과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통제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경제적 학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돈 문제가 출제되면 다 경제적 학대일까요? 방임과의 차이는 뭘까요? 쉽게 이해하려면 경제적 학대는 주로 노인이 가지고 있는 것, 받아야 하는 것을 갈취하는 것이고, 방임은 경제력이 없는 노인에게 돈을 주지 않아 생존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를 잘 읽어보면 경제력이 있는 노인의 것을 뺏는 것은 경제적 학대, 경제력이 없는 노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은 방임에 해당됩니다. 10번.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거주지의 구청 조사관이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3. 장기요양기관에서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4.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5. 만 60세 이상 노인이 신청 대상자이다. 정답은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입니다. 거주지의 공단 직원인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방문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하죠.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 대상자입니다. 11번. 재가급여의 종류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방문간호, 노인요양시설. 2. 방문목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3. 기타 재가급여, 노인교실. 4.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5. 단기보호, 노인복지관. 정답은 4. 주 야간 보호와 방문 요양입니다. 급여를 서비스로 이해하면 쉬워요. 그럼 재가 급여는 재가 서비스겠죠. 재가 서비스의 종류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 급여가 있습니다. 12번. 근골격계 질환 치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만성 통증에는 냉찜질을 한다. 2. 손상 후 3일 이내에는 냉찜질을 한다. 3. 손상 부위를 압박하면 통증이 악화된다. 4.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하여 부종을 예방한다. 5. 아픈 부위를 고정하면 근육 경련이 증가한다. 정답은 2. 손상 후 3일 이내에는 냉찜질을 한다입니다. 만성 통증에는 온찜질을 합니다. 손상 부위를 압박하면 통증이 줄어들고요.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해야 부종이 예방됩니다. 아픈 부위를 고정하면 근육 경련이 감소하죠. 13번. 요양보호사의 스트레칭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같은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한다. 2. 동작과 동작 사이에 2-3초 정도 쉰다. 3. 천천히 안정되게 한다. 4. 상하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 5.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한다. 정답은 2. 동작과 동작 사이에 2-3초 정도 쉰다가 틀렸죠. 2-3초가 아니라 5에서 10초 정도 쉬어야 합니다. 올바른 스트레칭 방법은 동작과 동작 사이에 5에서 10초, 5에서 10초, 5에서 10초 정도 쉬는 것입니다. 동작과 동작 사이에 5에서 10초 쉬는 것이 올바릅니다.
14번. 독감, 인플루엔자 관리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몇 번일까요? 1. 인플루엔자는 9월부터 12월까지 유행한다. 2. 10월에서 12월에 독감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3. 증상이 생긴 후 한 달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다. 4. 독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2일 정도 쉬어야 한다. 5.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일주일 전부터 감염이 시작된다. 정답은 2. 10월에서 12월에 독감 예방접종을 권장한다입니다. 인플루엔자는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행합니다. 증상이 생긴 후 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고요. 독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7일 정도 쉬어야 합니다.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죠. 15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2.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3. 신체 내에 약물 성분이 오래 남지 않는다. 4. 초기 진단이 쉽다. 5. 대부분 급성 퇴행성 질환이다. 정답은 1.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입니다. 노인성 질환은 다른 질병을 많이 동반합니다. 노인이 되면 젊었을 때보다 신체 내에 약물 성분이 오래 남습니다. 초기 진단이 어렵고요. 대부분 만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16번. 위암 예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금연. 2. 균형 잡힌 식사. 3. 치료 후 5년간 병원에서 재발 여부 확인. 4. 질산염 화합물이 함유된 식사. 5.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치료. 정답은 4. 질산염 화합물이 함유된 식사는 옳지 않겠죠. 17번. 대상자가 설사를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음식물 섭취량을 늘린다. 2.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3.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해 탈수를 예방한다. 4. 지사제는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복용하게 한다. 5. 몸을 차갑게 해주어 대상자의 마음을 안정시킨다. 정답은 3.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해 탈수를 예방한다입니다. 설사를 할 때는 음식물 섭취량을 줄입니다.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피하게 해야죠. 지사제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게 하고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대상자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좋겠죠. 목소리로 낭독하는 예측 모의고사 1을 클릭하시면 18번부터 풀이와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퀄 요양보호사, 구독, 댓글, 좋아요.